네, 독서 축구 이번 시간은 분데스리가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 김현민 기자가 두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팬들과 관련된, 네. 이거 팬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울트라스들과 관련된 얘기. 울트라스도 팬이니까요. 뭐. 근데 어쨌건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그렇죠. 팬들이죠. 이제 과격한 나라를 불문하고 사실 이 울트라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좀 약간 폭력성도 있고 예. 우통 까고 막 이런 그렇죠. 분들이 이제 보통 살색전사 제가 이런 소리를 좀 많이 하죠. 뭐, 물론, 모든 울트라스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예, 울트라스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목소리를 강하게 내다 보니까 좀 네. 그런 경향성이 있긴 하죠. 네, 거의 뭐 나의 두 번째 심장 이런 분들이 이제 울트라스 팬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팬들에 관한 소식을 김현민 기자가 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분데스리가 자꾸, 예, 그런 얘기 이거 그만하시고요. 프레임입니다. 예. 독일 축구 전문가 예. 김현민 기자가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소식이죠? 예, 먼저 그 메넨글라드바하고 라이프치히 경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경기 시작 15분경에 이제 팬들이 약간 문제가 되는 배너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 이제 독일어로 적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배너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번아웃 주제에 인정도 받지 못하고 평생 무시만 받는다. 그러면서 이게 픽디 랑닉이 네. fuck you 랑닉. 크게 말하세요. 예. 어차피 개인 방송이니까 예.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FU 랑닉이라는 네, 의미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랑닉이 현재 그 라이프치 감독 겸 단장이죠. 네. 예, 그 다음 시즌 나게스만 감독이 부임하기 전까지 임시 감독을 1년간 단장임에도 불구하고 맡고 있는데 네. 랑닉 그러니까 라이프치 감독이 과거에 샬케 감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샬케 이끌고 챔피언스리그 준결승까지 이끌고 갔었거든요. 그 맨유하고 샬케하고 네, 붙었을 때, 그쵸, 그 예. 노이어가 선방쇼 했었을 그 때, 우치다 뛸 때 그때 예, 말씀하시는 거죠? 라울도 뛰고 했었을 네. 때, 그때 이제 감독이 랑닉이었는데 번아웃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네. 감독을 은퇴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번아웃 증후군이 간략하게 좀 설명하면 어떤 거죠? 그 현대인들이 많이 앓는 그 정신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기력증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확 빠지면서 진짜 삶의 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들을 지칭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과거 그 레버쿠젠 수석 코치였고 그다음에 우니온 베를린 감독까지 이끌었던, 그래서 손흥민을 직접 지도했었던 네. 사샤 레반도프스키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번아웃 증후군 때문에 자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유머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예, 그거 상당히 심각한 질환이에요. 그거 정신질환이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거 감독을 그만두게 됐었는데, 은퇴를 하게 됐는데, 워낙 이제 팀 상황이 안 좋으니까 1년 다시, 예전에도, 라이프치 승격했을 때도, 그 감독이 1년 없는 사이에 본인이 감독을 이끌고서는 승격을 시켰었어요. 네. 워낙 그러니까, 랑닉 감독이 과거 감독 시절에 독일에서 교수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약간 그 전술적인 이해도라든가 이런 게 네. 상당히 높은 감독이거든요. 감독인데 그 번아웃 증후군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감독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그만뒀던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조롱을 한 거죠. 거기다 또 그 다음에 배너가 하나가 더 나왔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루시아는 영혼을 불태우고 랑닉은 머리를 불태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죠? 그게? 번아웃이 불타다.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예. 불태운다. 예, 그러니까 정신병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배너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걸고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대처하기에는 상황이 조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랑닉 그 감독과 관련된 이런 문제성 배너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일단 그 2016년의 일이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랑닉 번아웃 증후군과 관련된 배너가 걸렸던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그 헤르타 경기에서 걸렸던 건데,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라이프, 우리는 열렬하게 네가 다음 번아웃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위에 배너와 아래 배너 중에 위에 배너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밑에 배너는 그러니까 진정한 푸른색은 우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헤르타가 푸른색 계통이니까, 예, 그런 의미로 단 거고, 그러니까 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다음번 번아웃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악성 배너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 함부로 달면 안 되죠. 거기다가 이제 1년 뒤에 도르트문트하고의 경기에서 여기서도 이제 관련된 배너가 여기 붙었었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번아웃이라는 얘기 써 있네요. 번아웃 랄레 행디히 아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랄레는 그러니까 그 랄프 랑닉 감독의 애칭이고요. 네. 그러니까 번아웃 랑닉 죽어버려. 아, 죽어버려. 예. 아니,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배너를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사실 그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좀 장난식으로 웃고 넘길 만한 그런 멘트들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정말 이 생사가 걸린 좀 심각한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까지 볼 수 있는 배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포터즈 그리고 팬들이 좀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에서는 반드시 좀 지양돼야 될 네.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달리는 이유가요. 일단 그 라이프치히가 독일에서는 공공의 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은 되게 그러니까 팬들의 구단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거든요. 실제 네. 그 50+1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특정 소유주나 아니면 특정 기업이 구단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레드불이 그거가 주가상으로는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은 꼼수죠 어떻게 예, 보면. 실질적으로 레드불 소유라고 다들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치히에 대한 비판들이 많으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배너들이 자꾸 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인 라이프치히 그리고 이 이제 감독 겸 단장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당사자. 그러니까 네. 예전에 번아웃 증후군을 앓았었던 그 지금도 당사자에게 앓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제 그런 사건 때문에 한창 이제 구설수도 좀 많았었고, 이제 그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걸 한다는 건, 뭐 독일 축구계 내에서도, 그리고 이건 사실 뭐 나아가서 좀 전 세계 축구계 내에서도 반드시 좀 근절돼야 할 예.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해킹 감독, 그가 메넨글라드바흐 감독인 디터 해킹 같은 경우는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존중은 사라졌다. 그딴 문구를 쓴 인간은 IQ가 마이너스일 것이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단장, 그 에벌 같은 경우는 난 기본적으로 그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는 어디까지나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 않는 바탕하에서, 범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행동들은 전적으로 라이프치히에 대해 항의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결론 이겁니다. 선 넘지 마라. 네. 추구하고 표현, 네 표현 다 존중하지만 선 넘는 표현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뭐 쉽게 네,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이 축구계 내에서 좀 근절돼야 될 이런 뭐 저희가 번아웃 증후군을 좀 예시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사실 뭐 이런 부분 외에도 많습니다. 뭐 인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근절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분데스 이모저모 저희가 두 번째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앞서서 이 번아웃 증후군이 약간 좀 무거운 주제였다면, 이번에 저희가 좀 소개해드릴 소식은 약간 좀 귀여울 수 있는 네. 팬들의 어떻게 보면 이 항의가 살짝 이제 좀 나타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문제인데 그래도 앞선 것보다는 네, 약간 귀엽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다. 한 이 예. 정도. 이게 그러니까 그 현지 시간 월요일 저녁 그 이번 주간이 그러니까 부활절 주간이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부활절 주간이었는데 그 부활절 월요일이 유럽은 그러니까 쉬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독일에서 오스턴 몬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영국에서는 이스터 먼데이라고 하는데요. 네.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인데 이 날에 볼프스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시작할 때 볼프스부르크 원정을 온 프랑크푸르트 약 2250명의 원정 팬들이 수백 개의 고무 달걀을 던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달걀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네. 예, 선수들이랑 그리고 주심이랑 그리고 심판들이랑 그리고 구장 관리자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한 5분가량 그 고무 달걀을 치우느라고 고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정에 없었던 좀 경기 지연이 살짝 발생을 했고. 예전에 그 숭이 아레나 네. 오픈했었을 때 네. 휴지 폭탄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걸 예. 또 이제 치우고 경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때도 그랬던 거랑 비슷한 네. 거죠. 예, 그거 달걀이 떨어져가지고 치웠던 건데, 그거 달걀이 떨어진 이유는요, 부활절 달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고무 달걀인 건데, 예, 이 달걀이 떨어졌던 이유, 그 달걀을 던진 주된 이유는, 물론 부활절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월요일 경기에 대한 반대의 의미거든요. 독일, 분데스리가 사무국이 지난 시즌부터 좀 본격적으로 월요일 경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월요일 경기를 도입한 이유는 그러니까 중계권료를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월요일 경기를 도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월요일 날 경기를 하면은 원정 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기를 보러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뭐 이제 주말도 아니고 사실 네. 이게 뭐 그리고 멀잖아요. 네, 거리가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팬들은 상당히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의의 의미로 뭐 예전에 도르트문트하고 슈투트가르트의 포칼 경기에서도 테니스 공을 집어던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네. 또 프랑크푸르트 팬들도 전에 그 홈 경기 때 한번 또 월요일 경기 때 테니스 공을 던지고 그랬거든요. 그 테니스 공의 의미는 그러니까 축구는 귀족의 스포츠가 아니다. 만인이 즐겨야 되는 스포츠다.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스포츠다. 근데 이렇게 월요일날 경기를 하면 노동자들이 못 간다. 안 그래도 볼프스부르크 팬들이 여기에 맞게 또 걸개를 걸었습니다. 나는 야간 노동자다. 난 월요일 경기를 볼 수 없다. 이런 걸개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딱 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거죠. 너무 자본에 휘둘리지 마라. 축구가 이제 처음에 본연의 추구했었던 그 모습을 좀 이제 바라는 팬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달걀을 던진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작은 고무 달걀을 던진 이유는 그러니까 오스턴 아이어. 그러니까 독어로는 오스턴 아이어고요. 영어로는 이스터 에그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부활절 달걀의 의미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달걀이잖아요. 진짜 달걀이어가지고 달걀 자체가 그러니까 뭐 생명을 부화하고 그래서 부활의 네. 의미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 부활절 달걀이 초콜릿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네. 초콜릿으로 되어 있고 그 초콜릿 안에 그러니까 장난감이 숨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이런 초콜릿이 숨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막 다양한 것들이 네. 숨겨져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영화나 아니면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숨겨진 요소 할 때 그때 그걸 또 이스터 에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토끼라는 것도 있어요. 부활절 토끼는 그 부활절 달걀을 찾는 그걸 이제 부활절 토끼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네 이거 찾아봐라 이런 의미에서 또 작은 달걀들을 그렇게 고무 달걀들을 던졌던 거였죠. 네. 근데 이거에 관해서 이제 감독이 살짝 좀 불만 섞인 목소리를 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프스부르크 감독, 그 라바디아 감독이 시작과 동시에 달걀들을 수집해야 됐다. 이건 정말 내가 상상한 축구가 아니었다. 당연히 신경이 쓸 수밖에 없었다. 으스스한 기분이었다. 약간 그러니까 그 막 우르르 떨어질 때 뭔가 쨍그랑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소리 같은 뭐 것들이. 근데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고. 예. 더군다나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테니스공 같은 경우는 색깔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달걀은 굉장히 형형색색이죠. 예. 그런 부분도 저는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네, 분데스리가 이모저모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2개의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코너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